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분야의 경제적 피해가 15년간 29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2차 협상까지 진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한중 FTA가 지난주 2차 협상까지 체결된 가운데 두 달에 한 번꼴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브리핑 결과 2차 협상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3차 협상을 앞두고 있어 협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가 농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박사는 지금의 농산물 과세율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1조 9,5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이 총 29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또 어려운 만큼 이제 그 수입이라든가 소득 보장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농민들이 농사 짓기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수록 우리 농업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신선 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 분야까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선 한중 FTA 체결 이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즉, 체결 이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양 국가만 참여하는 FTA의 경우 시장 개방의 폭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즉 국민이 직접 분쟁 과정에 참여하는 시도가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쟁점인 만큼 공공의 참여는 이에 당사자인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체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행 과정에서도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얻기 위해서도 공공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농업 피해 29조 원 설에 대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표적 피해 예상 분야인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해 한중 FTA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양심은 잊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재판 당사자의 지위와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만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부산 법원 재직 당시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화해 기도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회 관련 사안이자 원만히 해결된 조정 사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시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성시화 운동이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범죄 없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차단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선행학습 실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는 20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학생 1인당 24만 원꼴. 특히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사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규 학교 수업보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선 선행학습 사교육은
공교육과 교권의 추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올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단체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17개 사교육과일지구 대상의 선행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은 7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 초등학생은 각각 65.9%, 53.1%나 됐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조차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달 초부터 11월까지 교사와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시 고통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시민들과 기성세대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런 1인 시위가 계기가 되어서 다양한 종류의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 좀 촉발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1만 명 선언 서명 운동도 전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이 서명해 조만간 목표가 달성될 전망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1차 시안이 공개돼 이달 말까지 시민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입법화 과정의 일환으로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 제정 찬반 의견과 정당 입장 등을 묻는 설문 절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시안은 선행학습 규제 대상을 학습자가 아닌 교육기관과 모든 선행학습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선행학습 기준을 1개월로 정했으며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상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교육과 개인적 차원의 선행학습은 법 적용에서 배제했습니다. 예습은 통상적으로 차시나 차차시 정도의 공부할 내용들을 예습하는 것이니까 그 이상이라고 할 때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 이상이면 그건 선행학습이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선행학습 규제에는 공감하지만 법률 제정으로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교육과정을 속진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울러서 중요하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으로서는 선행에 대한 그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선행학습을 받아야 대입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초등학생이 성인들이 보는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 현실.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줄 정도로 기이한 선행학습 열풍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올해와 내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 제한군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과 공화당 샘 존슨 의원 등 4명이 발의했으며 의원 87명이 서명에 동참해 진행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는 조만간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방부 산하 한국전 60주년 기념위원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제한군인의 날에 전국적인 기념 행사 등을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지지 않고 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 종교 분쟁 해결을 위해 요르단 소재 로얄 알 바야트 이슬람 연구소와 공동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12일 발표된 보고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 종교적 평화를 위한 새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양 기구 대표단은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보고서에 담을 종교 분쟁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WCC와 이슬람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은 종교가 아닌 정치,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인 요인들이었다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 간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CC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는 종교는 생명을 해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이번 보고서가 나이지리아 종교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개신교인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0년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브라질의 가톨릭 인구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70년대 인구의 92%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2000년도에는 73.6%, 2010년에는 64.6%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인 숫자는 1970년대 브라질 전체 인구의 6.6%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에는 15.4%, 2010년에는 22.2%로 증가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도에는 브라질 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50%까지 줄어들 것이며 개신교가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종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개신교인 상당수가 가톨릭에서 개종한 경우가 많다며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현세의 풍성한 삶과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개신교의 매력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가톨릭 지역인 브라질 동북부와 남부를 떠났다며 이들이 정착한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오순절 교단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욱 목사의 홍대 세교회 개척에 대해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전병욱 목사의 책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원수 15,000명을 넘어선 이 카페는 최근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릴레이 금식 기도와 책 반환 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전병욱 목사의 책은 모두 70여 권으로 카페 측은 전병욱 목사의 진정한 회개와 정당한 권징, 7일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반환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이 일정량 모아지면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 세교회에 찾아가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는 8월 15일까지 3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엔의 대북 안보리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성명서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부는 도시교회 2,000곳과 농어촌교회 3,000곳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 NGO 구피플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케냐 몬바사 보건소 의료 장비와 지원 물품 발송식을 진행했습니다. 물품들은 약 한 달 후 케냐 몬바사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절제, 비움의 정신을 경제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너울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2도, 강릉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제법 많습니다. 월요일에는 전남과 영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은 충청 이남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